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몸값이 바뀌는 거죠. 27살에 한 3천만 원 정도 시작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100배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마 내년쯤에는 100억은 넘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서도 살짝 힌트를 주셨어요. 한 종목에 15억을 투자를 했다. 그 말은 즉슨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 자유를 좀 이루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가끔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저도 왜냐면 제가 얼마 있는지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대략적으로는 알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는 아는데 디테일하게 모르겠는 게 주가의 변동성에 따라서 자산이 너무 많이 바뀌기도 하고. 네, 그리고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만의 징크스라고 좀 뭐였냐면 내가 내 자산을 일일이 체크하기 시작하면요 자만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좀 모였을 때마다 자만심을 절제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많이 냈던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내가 어떤 주식을 샀다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지 이거 수익률 체크를 안 해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게 지금 얼마쯤 됐지? 저도 가끔 궁금한데 대략적으로 거의 자산이 연 2배씩 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투자 자산이 2배씩 부른 게 아니라 소득이랑 합쳐서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27살에 한 3천만 원 정도 시작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100배 정도 된 것 같아요. 100배 된 것 같고 여기에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게 단순하게 주식 투자만 하고 뭐 부동산 투자만 하면 얼마다라고 산출이 되게 쉬운데 하고 있는 사업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하고 있는 사업의 이제 가치들을 측정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중에 공식적으로 이제 회계 감사를 받아서 이제 오피셜을 내고 나면은 아마 내년쯤에는 100억은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아직까지 그거는 뭐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30억 정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은. 예.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하셨어요? 우선 첫 번째는 진짜 운이 좋았다 생각해요. 운이 좋았다. 예, 그러니까 우선 진짜 운이 좋았던 게 제가 주식을 7년 물려봤거든요. 사람이 7년 물리면은 온갖 희노애락과 짜증과 분노가 다 생깁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하지 말자. 주식 하지 말자. 그래서 3천으로 투자했던 게 3천이었어요. 5년이 지났는데 3천이었어요. 그 사이에 차화정이 막 7배씩 오르고, 이제 막 다들 돈 벌었다 할 때, 저는 그대로였고, 2011년에 또 유럽 리스크 터져가지고, 다 떨어질 때, 저도 주가 같이 떨어져요. 아니, 오른 것도 없는데 왜 나는 같이 떨어져야 돼?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고, 오를 땐 제 건 안 올라요. 고통스럽죠. 네, 그 고통스럽다가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다음에쯤 됐을 때는, 그냥 주식 하지 말고, 즐기자. 20대에 외제차를 한 대 뽑아서 이거나 타고 즐기자라고 했는데 정말 뜬금포로 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그 뽑기 전에? 네, 뽑으려고 딜러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희 사무실에. 그래서 사인하려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전화 오더니 자만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되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뜬금포로 온 전화 친구가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이건 내 하나님의 목소리다 이래가지고 그 소리 듣고 계약을 못 하잖아요. 돌아가시라 하고 그 돈을 남겨놓고 계속 이제 버티기 모드를 갔어요. 그렇게 한 2년 더 버티고 났더니 그게 4배에서 10배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7년 버티기 모드로 가서 이제 운이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수익을 더 크게 냈던 거는 그때 본능적으로 이제 제가 부동산에 원룸을 짓고 싶어서 사방팔방을 이제 전국을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원룸을 결국 짓지는 못했지만 얻어낸 건 뭐였냐면 각 도시의 어떤 그 신도시가 지어지는 속도들, 비교들 이런 것들을 눈으로 많이 본 게 생긴 거예요. 봤더니 유달리 지금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는 게 느껴지고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 이제 오르지 않을까 기대가 돼서 이 관련 주들을 막 사들였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더 사들였어요. 그리고 그게 잭팟이 걸렸죠. 4배에서 10배 올랐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자산을 한번 일구게 된 거였던 거죠. 예, 그때 또 느꼈던 건 그때 이제 같이 투자했었던 사람들은 저보다 시드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다 외제차를 뽑고 이제 부자가 됐는데 저는 이제 간신히 이제 지방에 아파트 하나 살 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드가 많아야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느끼고 나서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임대업을 하자. 주식 너무 힘들다. 네. 7년 물리고 돈 버니까 이제 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임대업이나 하자 해서 임대 쪽에 그냥 재밌게 그냥 했었습니다. 근데 이쪽을 또 하고 나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한 달에 이제 500에서 600에도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구나 하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됐다. 이제 이건 나중에 하자. 뭐 지금 당장 뭐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고 제가 이제 경제교육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쪽에 집중하고 싶어서 재테크에 좀 신경 안 쓰고 이것만 하고 싶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가장 신경 안 쓰는 투자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집을 사자가 된 거예요. 어차피 집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집을 사자 했는데 어떤 위치를 보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버려진 자리가 있었어요. 네. 지도를 보니까 여기에 호재가 3개 정도가 보이더라고요. 지하철이 나올 것 같고 백화점이 들어올 것 같고 KTX 여기 들어올 것 같은데 왜 여기를 미분양으로 있을까? 그러게요. 네, 그래서 여기를 그냥 집중적으로 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이제 일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했더니 뭐 호재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또 여기서 자산이 또 불어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다시 또 주식을 또 하면서 이제 밸런스를 계속 맞춰갔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지만 연 2배씩은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뭐 했냐면 돈은 돈이 알아서 좀 하고 네. 저는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서 어떻게 하면은 한 달에 뭐 100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만 찾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월급이 300인데 제가 추가 소득으로 벌어낼 수 있는 거를 뭐 200짜리 하나 더, 200짜리 하나 더, 200짜리 하나 더 맞추면 나중에 보니까 월 1000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월급 빼고. 네네. 그때 느꼈죠. 아, 이게 경제적 자유다. 자산이 30억이고 10억인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전 두 개를 다 해보고 나서 느꼈던 게 뭐냐면 네네. 저희 집이 15살에 망했었는데 네. 그때가 1억 있으면 부자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가고 나서 졸업할 때쯤 되니까 10년 안에 10억 모으기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 10억이면 경제적 자유가 끝났어요. 원룸 하나 건물 짓는데 4억, 네. 내 집 마련하는데 2억 정도, 나머지 현금은 뭐 노후연금으로 뭐 만들어 놓고 하면은 10억이면 평생의 경제적 자유가 누려지던 시기였었는데 그게 불과 한 10년 더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10억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30억이 있든 50억이 있든 간에 다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 부를 유지하지 못하는 순간 이거는 뭐 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산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산을 가져도 다시 현금 한 달에 얼마를 뽑아낼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돈이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기술로 한 달에 얼마씩 계속 돈을 뽑아낼 수 있는가 이게 경제적 자유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자산의 액수는 필요 없다 봅니다. 대표적으로 진짜 단순하게 무식하게 계산하면 3억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거 저기 네. ETF 있잖아요. 미국에 그 QILD 그 월 막 배당 엄청 주는. 네, 12%짜리 연수익률. 네네네. 그러면 3억을 넣으면 3,600이 나오잖아요. 세전으로. 네네. 네, 그러면 세전으로 월 300씩 꽂히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가 끝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진짜 무식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꼭 금액을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산으로 아니면 돈이 없으면 어떠한 기술로 한 달에 300, 한 달에 400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자산은 정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서도 제 자산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애초에 의미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 캐시플로우를 얼마나 잘 발생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표님께서는 운이 있었다라고 하지만은 분명히 뭔가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선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아직 제가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운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계속 새로운 거에 도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또 도전을 하고 있고 어떻게 했냐면은 버릴 거와 얻을 거를 명확하게 구분했던 것 같아요. 우선은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보면은 불필요한 시간을 먼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24시간 중에서 8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 거기서 불필요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출퇴근 시간.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용이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직장이랑 가까운 곳에 살았어요. 일부러.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최대한 아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밥 먹는 시간도 아끼고 싶었었던 거예요. 저녁 같은 경우도 이 저녁을 집에 퇴근하고 나서 저녁 요리하고 먹고 설거지하고 나면은 시간도 시간이지만 에너지가 사라져요.
그렇군요, 진짜. 예, 퍼져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퇴근하자마자 가방을 바꿔갖고 집 밖으로 바로 나가요. 그리고 밖에서 어떻게든 식사를 해결해요. 뭐 버거킹을 제일 좋아하긴 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 하나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카페, 24시간 카페 이런 데 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저만의 일을 하면은, 조용히 하면 한 새벽 2시까지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니까 8시간 일을 했고, 직장에서 제가 퇴근 후에 또 8시간 정도의 스스로 일할 시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 불필요한 시간을 다 쳐냈기 때문에 순수하게 돈을 벌 수 있는 8시간이 다시 생기게 났어요. 뭐 주말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했겠지만, 몇 년 전까지 했던 일은 뭐냐면, 주말에도 이제 글 쓰는 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본도 쓰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럼 주말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주말에 한 4시간 정도 일을 하면요, 토일 합쳐서 28시간 정도의 근무 시간이 나옵니다. 지독하게 살았죠. 네. 그래서 지독하게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현금 흐름을 더 크게 늘릴 수도 있었지만, 다른 것들을 더 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을 버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네. 사람을 버리고 사람을 얻는다라는 게 그렇게 뭐 단어는 되게 좋은 단어로 보이진 않지만, 뭐였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느끼는 게, 결국 사람은 외롭다라 생각하거든요. 태어나도 외롭고, 친구들이 많아도 외롭고, 연애를 해도 외롭고, 결혼을 해도 외롭고, 자녀가 나도 외롭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외로움이 더 커지는 거지. 이게 뭐 어떠한 이벤트 요소 때문에 외로움이 사라지는 요소는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간 사람의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습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이건 달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그냥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보람 있게 살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요소가 돼 아닌가 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 달에 모임이 17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느낀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한 달에 모임을 17개를 하고 났는데 왜 외롭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해서 느꼈던 게, 내가 이 모임이라는 게 나의 어떤 자아 실현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모임일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이 모임을 끊을 수도 없어요. 인간관계라는 게 이걸 하나 끊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옵니다. 다 여기도 친하고 여기도 친하고 여기도 친한데 여기를 끊는 순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를 이동시켜버려요. 먼 곳으로. 먼 곳으로 이동해서 아까 같이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아끼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겨요. 새로운 인간관계는 뭐냐면은, 뭐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도 하면서, 제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만나서 또 좋은 정보를 얻죠. 그렇죠. 이런 사업들이 괜찮더라. 이런 쪽이 유망하다더라. 그러면은, 그쪽 관련대로 또 알아보고 투자를 진행할 수도 있고 일을 따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점점 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하게 된 게 영상 컨텐츠 제작사를 만들었어요. 예. 이런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제작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는데 영화를 투자하다가 영화 기술을 배우고 이제 뭘 하다가 또 이제 외주 제작사랑 또 같이 이제 합작해서도 만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야금야금 뭔가 좀 배워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둘러보고 나니까 5년 전에 제 모임 17개 했을 때 주변에 이제 어떤 만나는 사람들과 지금에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서 제가 배우는 그 가성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것 같아요.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도 가끔 내가 평생의 그 깨달음을 얻을 일들을 하루 만에 벌어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가성비 있게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버린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버리는 게 정말 어떻게 본다면은 더 좋은 것들을 좀 취하기 위한 그런 거 이제 시작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몸값이 바뀌는 거죠. 사업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고, 보통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런 사업 하나 있는데 같이 해볼래? 뭐 물론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몸만 고생하면 되는 사업들, 오케이 해보자가 되면은 그러다가 그게 잘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도, 저는 유튜브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우연히 만난 분이 계신데, 있죠. 김유라 작가님. 네네네. 갑자기 이러는 거죠. 유튜브를 하자 이러는 거예요. 전 유튜브 잘 모르는데요 이랬더니, 유튜브란 이러이러한 거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장비를 다 사줄 테니까 너는 사무실을 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썼어요.
그렇게 하면서 유튜브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 근데 또 어쨌든 계속 하라고 이제 응원해 주시고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둘 다 유튜버의 길로 가게 된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죠.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만남 하나하나가 인생을 바꾸게도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1+1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네. 사업을 할 때 많이 느꼈던 건데요. 네. 맛집과 맛집이 아닌 차이는 별반 차이가 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주의 순두부찌개 골목, 네. 뭐 충청도의 어디 뭐 장어 골목 이런 데 많이 다녀봤는데 맛집이라고 줄을 길게 선 집과 뭐 나머지 두 번째로 유명한 집, 세 번째로 유명한 집 보면은 매출의 차이는 10배 이상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맛의 차이는 한 1, 2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럼 그 미세한 그 기술 하나를 더 얹었기 때문에 맛집이라고 해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과외할 때도 뭐였냐면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수학 과외만 해주고 영어 과외만 해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똑같은 시간을 투여하는데 왜 수학만 해주고 영어만 해주냐? 나는 다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주지교과 5과목을 다 전과목 과외를 다 해줘버립니다. 같은 값으로.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같은 값에 뭐 하나를 더 얻는다 생각하니까 과외가 끊이지 않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더 있으면 더 할 수 있었겠지만 시간의 한계를 못했을 정도로 일이 계속 몰려들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맛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1+1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인데 시간을 아까 말한 대로 8시간 짜서 2개의 직업처럼 살아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한테 무언가 제공해 줄 때 남들은 1만 줄 때 나는 1을 주는 게 아니라 1을 더해 주라는 거죠. 사이다 경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 책 나올 때 보면 네. 책만 주는 게 아니라 강의를 공짜로 주잖아요. 맞아요. 네. 얼마나 혜자예요. 네, 얼마나 네.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줄을 서는 거고. 저는 그런 개념이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한 발만 더 뛰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2명이 있는데 박찬호 선수랑 박지성 선수거든요. 박지성 선수가 대단했던 거는 한 발짝 더 뛰어요. 분명 나도 힘든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퍼거슨 감독 눈에 들은 거고 맨유에 갈 수 있었던 거고 그러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려면은 모두가 천재는 아니겠지만 누구나 근면한 사람은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발씩만 더 뛰는 연습을 하자. 그랬을 때 아마 누군가 나를 되게 좋게 보는 사람이 기회를 줄 거고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내가 한 발짝 더 뛰지 않으면 기회도 안 줍니다. 제가 그때 그 쉐어하우스 같은 거 리모델링 할 때 네. 정말 무식했어요. 할 줄 몰라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욕실 인테리어 하시는 사장님이 제가 혼자서 도배하고 이런 걸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기술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와보라고 하더니 실리콘은 이렇게 쏘시고 이렇게 마감하면은 깔끔하게 떨어진다고 하면서 건설 그 하시는 현장이 하시는 그 야매 기술이라는 것들을 다 알려줍니다. 그거 배우고 미장하는 기술. 초보자는 이거 절대 수평 못 맞추니까 이거를 좀 약간 변칙으로 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또 이걸 다 알려줘요. 네. 그러면서 기술을 배웠는데 그럼 그 사람이 저한테 그걸 알려준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초보자인데 혼자 열심히 해보겠다고 끙끙대는 거 보니까 딱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고 기술을 하나라도 알려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과외 구했을 때 지금도 저는 저한테 부산의 아버지라 부르는 분이 있는데 네. 과외를 하는데 저한테 건설 현장들을 보여주면서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의 마진율이 나고 회전율이 어떻게 되고 이런 사업이 어떠한 수익성이 나오는지 건설 현장들을 저한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왜 알려준다 싶으면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죠. 그냥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으니까. 네, 보기 좋으니까 젊은 친구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이제 자꾸 저한테 아이디어를 준 거죠. 그 덕분에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에 눈을 뜨게 된 거고 그 덕분에 저도 이제 건설주에 눈을 뜨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야지만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더라. 그게 먼저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뭔가 이제 차별화되기 위한 노력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매년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자산이 2배씩 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그 높은 복리 수익률이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약간 좀 돈을 자산을 빨리 불리는 방법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상당 부분 녹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멀티태스킹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스타크래프트를 되게 좋아했다가 나중에 프로게이머에 도전했지만 진짜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거기서 인생의 철학을 많이 배웠어요. 프로 선수와 아마 선수의 차이는요.
프로 선수는 손이 정말 빨라요. 그래서 동시에 4군데, 5군데를 컨트롤을 합니다. 근데 아마 선수들은 잘해야 한 군데, 아니, 잘하면 2군데까지 정도밖에 컨트롤을 못해요. 그럼 5개를 전장을 휘젓는 프로 선수랑 2개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되는 프로 선수가 했을 때 실력 차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깨지고 나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꼈던 게, 그건 돈을 빨리 불리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제가 한 분야를 개척하는 거예요. 부동산 공부하는데 물론 2년, 3년 걸리겠죠? 그러고 나서 투자할 때부터는 제 돈이 투입된 순간에는 에너지를 확 줄여요. 이미 벌써 돈은 다 투입했고, 이제 이게 잘 되나 안 되나만 체크하는 거죠. 그냥 뭐 요새 얼마 올랐어요? 이 정도. 그 정도나 간헐적으로 체크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일일이 맨날 부동산 찾아간다고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니거든요. 주식도 어떤 기업이 좋은지, 어디를 살 건지까지 결정을 하는 게 이제 제가 할 몫인 거지, 사고 난 다음에 차트를 본다고 주가가 오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 그럼 이미 투입하고 난 거에는 에너지를 안 쓰고 이제 오토로 돌리고 남은 에너지와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또 이제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다시 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사업을 또 벌리는데 한 1년, 2년이 걸리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 현금 파이프 기지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오토로 돌리고 또 여기를 건설하고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만 더 있으면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계속 효율적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좀 덜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는 어느 정도 완성시킨 다음부터, 처음부터 그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상해져요.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내가 안 가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업이 뭘 파는지 모르는지도 알고 그냥 살고 돈만 벌 수 있을까? 이건 되게 위험한 거고,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근면성실하게 그거 가지고 다시 그 에너지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금 파이프 들어오는 구멍이 너무 여러 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대로 뭐 월급 빼고 나머지 추가 현금 소득만 1,000만 원이 됐었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들어오는 거고, 지금도 뭐 유튜브로 돈을 버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유튜브가 제 수입 비중에서 한 2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유튜브가 아닌 다른 현금 흐름으로 인해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럼 또 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다시 또 새로운 사업에 또 투자를 하는 거고, 물론 이 사업이 성공하면 돈을 또 많이 버는 거고, 성공을 못하면 이제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운이 좋다라 말했던 게 아직 그렇게 돈이 까지는 일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왔던 거고, 만약에 제가 중간중간에 좀 운이 없었다 하더라면 이 속도까지는 안 나왔겠죠. 그래도 저는 이 방식이 맞다라 보는 거죠. 우선 내 몸을 갈고 현금 확보하고 늘리고 에너지 줄여서 또 늘리고 또 늘리고, 어쨌든 현금은 그러면 인풋되는 현금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계속 자산이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확실히 약간 그 멀티태스킹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확 와닿았고, 이게 사실 제가 대표님을 주변에서 보면은 그 정도만 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사세요. 보면은 막 원래 이제 뭐 집에서 계시다가 또 서울 오셔가지고 뭐 또 하고 뭐 미팅이 막 밤까지 막 나와 있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대표님이 하시면서도 약간 좀 뭐라고 해야, 아드레날린이 약간 분비되는 약간 좀 그런 좀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성향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을 해야 오히려 에너지가 나요. 이제 집안에, 저도 한번 경제적 자유를 누렸다 해서 이제 사표를 내고 집안에 딱 누워 있어 봤는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뭐 점심 대충 먹고 뭐 좀 어중떠중하면 오후가 됩니다. 저녁 먹고 집에서 편하게 또 쉬다가 있고 이러 보니까 인형인간이 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저한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뭐 사람 성향 차이가 있겠지만 차라리 뭐라도 일을 하는 게 더 에너지도 나고 더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니까 투자도 더 잘 됐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딱 다운시키고 나니까 사람이 오히려 좀 비관적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이상했었어요. 그러니까 요새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그 경제적 자유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그 단어를 의외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뒤에 오는 게 허무함입니다. 연예인들이 허무함이나 공허감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 이유가 왠지 몰랐는데 이게 와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퇴치할 것인가가 이제 제일 가장 큰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게 끝도 없이 와요, 진짜. 그래서 뭐 재벌들이라던가 이런 분들 보면은 막 이런 걸 보면서 요새는 이해가 가죠. 이거는 영원히 내가 싸워야 될 길이다. 그러면 뭐랑 싸워야 될까 했을 때 내가 사회에 뭔가 공헌을 한다라던가 뭔가 차라리 부지런히 삶을 사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 원래는 유튜브도 그만둘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유튜브를 시작했던 의도와 달리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제가 멈추는 것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이 가는 거지. 저는 경제적 자유 누렸으니까 이제 다 때려치고 평생 놀고 먹겠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저 사람들한테 과연 도움이 될까? 나중에는 저게 해가 될 거다 생각해서 그냥 제가 하나의 그냥 제 인생을 모델링으로 보여줘서 여러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하긴 했어요. 경제적 자유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변에도 이제 자수성가하신 분들 보면은 계속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이 거의 다 그래요. 저희 그 양양 스승님도 나이가 넘으셨는데 네네. 사업을 하나씩 계속 추가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들 그러는 거죠. 아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일을 했던 사람이 쉬면 더 병이 난대요. 뭐 더 늘리는 것도 안 좋겠지만 적당히 일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쪽인가 봐요. 저도 일을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차라리. 알겠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허무함 때문에 열심히 또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자수성가하신 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사업이라든지 이쪽에 일하시면 인맥도 당연히 이제 그런 쪽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분명히 많이 만나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이제 부자들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들이 제가 뭐 아주 많이 만난 건 아니라서 뭐 저만의 공통점을 찾자면 사업으로 먼저 성공을 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이게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머리 회전이 정말 빠릅니다. 이거는 뭐 대학이 유무 이런 건 상관없이 보통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다 아니다가 대화를 치고받고 하다 보면은 축구 패스만 해도 이 사람이 축구 고수다 아니다 아는 것처럼 그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런 게 느껴지죠. 회전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A라는 걸 말했을 때 A라는 의도를 굉장히 빨리 알아차려요. 그게 사업인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걸 원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A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이 A라는 걸 할 때 내가 어떻게 이윤을 붙일 수 있을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A를 주면서 이윤을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당연히 그 제안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영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네라고 했더니 대부에서 나온 제안이잖아요. 대사잖아요. 그것처럼 성공하는 방식의 기본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혹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이게 사기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걸 찾아서 그 필요한 걸 내가 해결해 주겠다. 대신 나는 이게 필요하니까 너는 이걸 다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너한테 뭐 문제를 해결해 주고 당신은 나한테 돈을 달라. 이게 충분한 거래가 되면 성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쌓아나가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사업가의 일이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보면 다시 그럼 기업을 봤을 때 이런 관점을 보이는 거죠. 이 기업은 지금 뭐가 문제고 뭐가 해결돼야 된다. 그러면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를 보면은 안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대표적 CEO. 그렇죠. 맞아요. CEO가 문제면 이건 노답이에요. 회사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일시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언젠가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너무 싸서 주가가 안 좋다. 그럼 영원히 쌀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보면 해결될 문제다라 보는 거죠. 그러면 투자를 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기업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사람의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워렌 버핏이 했던 말이 맞는 거죠. 그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사라.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그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가격이 처음에는 안 비쌌었어요. 왜 그랬냐면 도곡동 거기 터널이 뚫리기 전이어가지고 강남으로 진입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길이 외통수여가지고 엄청난 교통체증을 발생했었는데 터널이 땅 뚫리고 나자마자 강남으로 진입이 너무 빨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집값이 확 올랐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어쨌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면은 거기를 먼저 투자하는 게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약간 좀 기업과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약간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실패 확률도 확실히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나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가장 성공했던 비결, 너무 쑥스럽긴 한데요. 저도 운이 좋았던 사람인데, 네네. 저는 그거였었어요. 예전에 학원비가 없어가지고, 이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들고 혼자서 도서관을 한 달 넘게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봤는데, 수학의 정석 해보신 분들은 다 대부분이니까, 뒤에 해설이 아주 빈약해요. 그래서, 보통 다른 친구들은 학원에 가서 해설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은 과외를 해서 그거를 이제 보면서 해답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계속 해결을 했었어야 됐었어요. 한 문제 푸는데 하루 동안 못 풀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는데 그게 반복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것들을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학원에 간 친구들이 속도가 처음엔 빨랐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제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 1년치 수학을 한 달 만에 다 끝냈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수학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를. 진짜요? 예, 그러니까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 그렇게 됐었던 건 뭐냐면,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도 그냥 수학 문제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당장 이 문제에 닥쳤을 때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고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그거를 영원히 바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닥친 문제들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한번 해결해보고 그거를 하나씩 헤쳐나가는 그 힘을 가지게 되면 그게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인생이든 뭐 사업이든 그게 나중에 본인이 성공하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뭐 처음 시작이 좀 열악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뭔가 그 자기 해결 능력? 예. 그런 어려움을 난관을 극복해 나간 능력 예. 그런 것들이 키워졌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열심히 또 경제적 자유를 잃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활동하는 그런 예. 대표님으로 남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또 주식 투자 관련해서 시작을 했는데 예. 뭐 말미에는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차원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 대표님의 뭐 투자 노하우 그 다음에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룬 노하우를 알고 싶으시다 한다면은 최근 출간하신 또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